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탄소 중립과 알리 100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 알리 100과 참여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알리 100입니다. 버나드 루니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CEO는 사회는 우리가 완전히 변하기를 기대한다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적인 회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땅에서 캐내는 석유, 가스로 인해 나오는 탄소를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석유 회사가 말하는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 무엇일까요? 먼저 영상을 봅시다. 오늘의 초성 퀴즈. 티읕, 시옷, 지읒, 리을.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과학신세계 햇반입니다. 제가 내드린 초성 퀴즈 맞추셨나요? 정답은 탄소 중립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생기셨을 겁니다. 하나는 탄소 중립이 뭔데? 또 하나는 그래서 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 거지? 일 겁니다. 먼저 탄소 중립이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빵!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넷제로 또는 탄소 제로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또한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화두이기도 한데요.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2019년 12월에 유럽 그린딜 정책을 발표했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에 모두 합의했다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료 소비 효율을 표시한다거나 또 아예 2040년부터는 휘발유나 경유차를 판매 금지하는 정책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주요국들의 정책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탄소 중립의 필승법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먼저 화석연료를 줄인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 그리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그 다음 친환경 교통수단을 늘린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도 들여다보니까 우리도 역시 이거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필승 전략들이더라고요. 이른바 3+1 전략인데요. 첫 번째는 발전, 산업, 건물, 수송 구조와 같은 경제 구조의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 두 번째는 친환경, 저탄소 분야에서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다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 지역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기술, 이 모든 기술에 이 과학의 향기가 흐르지 않나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탈탄소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수소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항공, 해운, 또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환경위기 시계는 현재 오후 9시 47분으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최후의 시각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야속하게 흘러만 가는 이 시계바늘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 탄소 다이어트가 시급하겠죠?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농담이었어요. 하나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에너지의 주 공급원을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는 건데,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을 따지면 총 배출량을 제로로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꼭꼭 필요한데, CCS 그리고 CCU로 불리는 이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CCS. 이 CCS는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의 약자로 발전소나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 깊은 지층 안에 저장하는 것을 말하고요. CCU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와 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플라스틱이나 항공기 연료 같은 제품을 만들거나 이산화탄소를 알칼리 금속 이온과 반응시킨 후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재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이런 자원이 된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에 활용하는 기술까지 한데 묶어 CCUS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온실가스를 사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술로 꼽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연구자님들 화이팅! 힘내세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까지는 이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탈 것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와 충격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년이라는 긴 세월 한 세대에 걸쳐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 다들 아시죠? 지구가 많이 아파.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반드시 목표 달성! 아니, 목표 초과 달성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과학신세계 햇반이었습니다. 안녕!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개념입니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합계해 탄소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 제로라고 부릅니다. 왜 탄소 중립일까요?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선진국의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2도 상승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물 부족 인구 50% 감소, 작물 수확량 감소 위험 3분의 1 감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 노출 인구 1000만 명 감소, 곤충, 식물 및 척추동물에 미치는 영향 50% 감소, 남극 대륙의 불안정성 그린란드 빙상의 최악의 손실 유발 감소, 북극의 여름 해빙 위험 10배 감소 등이 있습니다. 상승 온도를 1.5도로 제한할 경우 생물 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 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도보다 대폭 감소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이 탄소 중립을 이미 법제화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도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로서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고자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를 산업, 수송, 건물 등 모든 부문에서 이용 확대합니다. 두 번째, 그린 리모델링, 제로 에너지 빌딩 등 디지털 기술과 연계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합니다. 세 번째, 혁신 소재,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탈탄소 미래 기술을 개발합니다. 네 번째, 원료, 연료의 재활용, 재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합니다. 우리 사회와 산업 구조는 아직까지 화석 연료 의존이 높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실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저탄소 경제가 새로운 세계의 경제 질서가 되고 있는 지금이 우리 사회와 산업 구조 혁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이 주목하는 것이 RE100입니다. 그럼 RE100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최근 LG화학은 국내 기업 최초로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RE100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번 강의슈는 한국판 뉴딜에 담긴 사소해 보이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 한국판 뉴딜 Y 시리즈 두 번째 RE100을 알아봅니다. 영국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시작한 RE100은 기업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충족한다는 캠페인인데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서 전기를 얻거나 발전 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 규제나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캠페인임에도 매년 목표량을 보고해야 하는 등 까다롭게 관리하는데요. 그럼에도 애플, BMW, 폭스바겐 등 2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세계 각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UN 파리 협정에 따라 협정 당사국은 올해 말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협정 당사국 중 하나입니다. 둘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와 고객, 투자자 등이 기업의 환경 친화적인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신용평가사나 투자자들은 기후변화 대응 지표를 기업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고 고객들은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 활동에 대해 불매운동 등을 하는 건데요. 이제 친환경 기업 활동은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절감되는 등 안정성과 경제성이 점차 확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이 RE100에 참여하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RE100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RE100 업체들이 자신들의 사업장 외에 각종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거래하는 기업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의 주요 구매 기업인 애플, 배터리의 주요 구매 기업인 BMW나 폭스바겐 등이 아리백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아리백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이행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내놨죠. 아리백, 탄소중립 등 친환경적인 기업 활동을 촉구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뉴딜의 핵심 과제인 아리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렵게만 다가왔던 단어, 아리백이 조금은 친숙해지셨나요? 가미슈 특별편 Y 시리즈.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세계 에너지 경제는 친환경과 저탄소 전환으로 뜨겁습니다. 이미 2014년 글로벌 RE100이 시작되어 구글, 이케아,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활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RE100 캠페인 덕분입니다.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 수력, 태양광, 해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저탄소 전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형 RE100이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국내 기업은 RE100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 기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RE100 이행 지원 방안 발표. 2020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시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린 뉴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RE100 이행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RE100이 이미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RE100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현재는 연간 100기가와트 아워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인 애플, 구글 등 242개의 글로벌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RE100 참여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번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이번 RE100 이행 지원 방안에 따라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지분 투자, 자가발전 등의 수단을 이용해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시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더 많은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더 열심히 돕겠습니다. 한국형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체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타 기업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녹색 프리미엄제는 전기 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REC 인증서 구매는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인 REC,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 PPA는 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 간 전력 거래 계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지분 투자는 기업 등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지분 투자 방식입니다. 다음은 활동 안내입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과 RE10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RE100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은 어느 곳일까요? 그리고 참여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간단히 찾아봅시다.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